안녕하세요. 오늘 1차 시로 정지용의 백록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정지용의 향수란 작품을 배웠을 겁니다. 자, 백록담은 1930년대에 발표되었고, 백록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라산에 백록담이 있다라는 거죠. 즉 한라산의 어떤 등반 과정과 그 다음에 한라산에서 어미를 여인 송아지를 보면서 하자는 일제강점기의 정체성을 이룬 우리 민족의 모습을 연상했다. 그런 내용으로 정종 시인이 시를 썼다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백록담은 맑고 순수한 모습에서 어떤 모라의 경지를 느끼는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국제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소모란 단어의 밑줄. 소모의 의미는 여기서 뻐국제꽃의 줄기가 고지대로, 즉 한라산 정상을 올라갈수록 줄기가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소모의 의미는 짧아진다, 짧아짐.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엔 얼굴만 가운 내다본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백록담으로의 등반 과정에 따른 변화죠. 그래서 등반 과정이 드러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현법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나열을 시키고 있잖아요. 열거법,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고 있죠. 허리에서 얼굴까지. 그래서 열거법과 점강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하문처럼 판 박힌다. 그래서 하문처럼 판 박힌다는 의미는 벚국제꽃이 지면, 즉 땅이 되겠죠. 땅에 꽃무늬처럼 박힌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문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어떤 표현법을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네,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럼에. 또 다음 문장에도 있죠, 여러분. 성신처럼 직유법. 그러면 여러분이 직유법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 직유법의 개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보조관념 같은 온관념. 자, 보조관념 같은 온관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보조관념 같은 온관념.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같은을 우리는 매겨라고 부르는데, 요 매겨, 같은과 유사한 직유법에 사용될 수 있는 매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전하고 현대에 다 걸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처럼, 뭐뭐인양, 고전은 많이 나온 뭐뭐듯, 흡사, 마치, 마냥,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문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누구실까요, 여러분? 네, 김광균의 애인촌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직유법은 네, 분수처럼 직유법이 되겠네요. 됐죠? 네, 그 정도 하면 여러분이 흐름을 잡았을 걸로 믿고,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뻐국제 키는 아주 없어지고, 즉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8월 한철에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여기서 여러분 성신이라는 단어를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성신은 별 의미하죠. 별. 잡아주셔야 됩니다.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즉 어둑어둑한다는 것은 어두워진다는 뜻이죠. 즉 어두워지면 표현법은 가정법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지 않아도 뻐꾹째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자, 뻐꾹째 꽃에서 어디로 여러분 가고 있어요? 별이죠, 별.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뻐꾹체에서 어디로? 예, 별로. 자, 의미적으로 분석합니다. 여기서 뻐꾹체는 뭘 의미할까요? 예, 땅이 되겠죠. 별은 하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기진이라는 것은 지쳤다는 이야기죠. 즉 피곤한 몸으로 지쳐서 지금 쓰러진 거죠. 자, 즉 피곤한 몸으로 지쳐서 쓰러지고 있지만 자연의 채 항월경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지친, 자, 지쳐 쓰러졌다, 쓰러짐. 자, 그러나 자연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항월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항월감. 자, 이제 어미 개념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형 어미와 과거형 어미가 둘 다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형 어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마지막 문장 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에서 현재형 어미를 찾아야 됩니다. 현재형 어미가 되게 많죠, 여러분? 자, 된다. 그 다음에 본다. 그 다음에 박힌다. 그 다음에 하다. 그 다음에 든다. 그 다음에 옮긴다까지. 자, 요 부분 여러분 세모땡이는 자, 어떤 어미다? 현재형 어미로 사용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련의 주제는 여러분 뭐가 될까요? 일련의 주제. 주제는 대상어는 한라산 백록담이 되니까 한라산 정경 부근에 한라산 정상 부근에 자연 풍경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 3, 4, 5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연 들어갑니다. 암굴한 한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자, 표현법, 지휘법이 있네요. 암굴한 뜻은 뭘까요, 여러분? 암굴한. 암굴한은 시롬이라고 부릅니다. 즉, 늘 푸른 잎을 가진 작은 키나물을 우리가 암굴한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연을 놓고 보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네요. 그죠? 이때 주어를 쓴다라면 나는이 생략되어 있네요. 나는. 그죠? 나는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어섰다라고 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일어섰다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일어섰다. 즉, 여기에 그 한약이란 단어도 있으니까, 한약은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둥글게 빚은 약이거든요. 즉 힘없는 환자에게 기운을 준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면 기진한 하자가 암굴안의 열매를 먹고 뭘 회복한다? 살아 일어섰다 했으니까 기력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일어섰다는 뭐예요? 여러분, 섰다는 과거형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연과 동화되어 자, 뭘 회복한 겁니까? 생명력이죠? 생명력을 회복함. 자, 3년 들어가겠습니다.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류가 되기까지 산다. 즉, 내가 죽어 백화처럼 할 것이 성없지 않다. 여기도 여러분 표현법이 있네요. 자, 어떤 표현법이 있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됐습니까?
백화처럼. 얼른 분석해 보세요. 네, 직유법이죠. 여기서는 여러분이 백화와 총류라는 단어의 의미적 해석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백화는 자작나무를 의미하죠. 자작나무. 그 다음에 총류는 해골을 의미해요. 여러분, 해골.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아있는 자작나무와 죽은 자작나무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어요? 신비롭고 정갈한 이미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신비로움 또는 정갈하다. 정갈하다는 뜻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깨끗하다, 말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하나 더 냅니다. 이미지가 하나 있죠,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백화에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이. 시각적 이미지요? 예, 당연한 거고. 또 어떤 이미지가 있죠? 기억이 안 나요?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힌트 줍니다. 백화는 흰색이죠. 자, 어떤 이미지? 네, 색채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색채 이미지에 중요 표시하세요.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휠 것이 숨 없지 않다. 숨 없지 않다. 숨 없지 않다란 말은 흉하지 않다란 뜻이죠, 여러분. 그쵸? 흉하지 않다. 이 말은 자연과 합의를 통해 정갈한 삶에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승없지 않다는 말은 즉 1번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자 2번이 중요합니다. 즉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 달간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 정도는 잡아 주셔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개념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간적 태도. 달간적 태도의 개념은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넓고 큰 지혜와 인생관에 이른다. 이런 내용을 달간적 태도라고 부릅니다. 자, 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문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럼 누구시죠? 네, 천담병 시인입니다. 시 제목은 기천이 되겠죠? 천담병의 기천이라는 시입니다. 자, 여기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달간적 태도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돌아가리라와 그 다음에 소풍, 여기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즉 소풍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달간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년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와 같은 정갈한 삶에 대한 의지죠.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도채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그래서 모롱이 뜻은 산모퉁이에 휘어 둘린 곳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도 쓸쓸하게 살지 않는 한 모롱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인적이 드문 것이요, 인적이 많은 것이 여러분 드문 것이죠. 쓸쓸하니까 인적이 드물고 쓸쓸한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채빛 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고 했으니까 즉 도채빛 꽃이 파랗게 핀 정경묘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이겁니다. 무섭다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자, 도채빛 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대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이 아닌 대상이 인격이나 속성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기법이죠. 자, 표현법. 네,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의인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의인법 중요합니다. 자, 뭘 통해서 의인법이니까 외양묘사죠. 네, 외양묘사를 통해서 의인법이 쓰이고 있네요. 즉 도깨비 불을 닮아 도채비꽃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어떤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네, 파랗게. 파란색이니까 색채 이미지가 되겠죠. 그럼 아까 흰색도 있고 여러분 파란색도 있으니까 시험지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물음을 던져보겠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1번 단일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번 다양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여러분? 네, 2번입니다. 2개 이상일 때는 다양한 색채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연 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제는 한라산 정상 부근에 쓸쓸하고 신비로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연 들어갑니다. 바야흐로 해발 6천 척이에서 미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여기서 여러분 해발 6천 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서 마소는 말과 소를 의미합니다. 자,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다, 아니다. 알아맞혀보세요, 여러분. 예,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표현을 인간과 자연의 조화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표현 좋겠네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 여기서 자연은 마소를 의미하죠. 마소. 예, 이런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해발 6천척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거리감을 두고 있죠. 어떤 거리감? 예, 속세와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속세와의 거리감을 두고 있다. 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거리감.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줄 하겠습니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요 의미는 여러분 동족끼리 어울려 평화롭게 사는 모습이죠. 즉 평화롭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평화롭고 신비로운 분위기, 신비로움이 드러나 있다. 자, 2번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일제강점기. 지금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과 어때요, 여러분? 대조되고 있죠? 우리 민족의 현실은 되게 어눌했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과 대조되고 있죠? 대조됨. 요 정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연의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의 주제. 한라산 정상 부근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 평화로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또 수능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포인트 하나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고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이 부분을 포인트 잡고 하나의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즉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애기에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전형놀이라고 이야기했죠. 즉 인간과 자연이 동화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으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 여기에 해당된 한자성어 물화일체가 있죠. 물화일체 또는 일심동여 이런 부분들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조화. 예, 조화와 관련돼 있죠. 예, 중요합니다.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6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이때 몹시 혼이 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고생했다는 이야기죠. 고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표로 달아났다. 여러분, 서귀표로 달아났다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암소가 새끼를 낳고 멀리 떠나버린 거죠. 자, 달아났다란 말은 어미소가 죽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네요. 그죠? 어미소가 죽었다. 자, 이런 의미도 있고 또는 새끼와 떨어져 지내는 거죠. 달아나 버렸으니까 새끼와 떨어져 지내다. 떨어져 지내다. 자, 또 들어가겠습니다. 물도 마르기 전에. 이때 물도 마르기 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도 마르기 전은 자,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운매 울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즉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현실이죠. 암담한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또 하나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자,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음매 울었다. 이 부분은. 그쵸? 연민의 정이죠, 여러분. 연민의 정. 그래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겠습니다, 여러분. 자, 음매 울었다는 이미지는 청각적 이미지죠. 여러분, 청각적 이미지가 왔을 때 우리는 소리를 모방한다라고 하죠. 이 소리를 모방한다는 의성어일까요? 의태어일까요?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음성 상징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음성 상징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음성 상징어라는 것은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의성어와 의태어로 나눠지죠. 자, 아주 쉽습니다. 성자가 여러분 소리 성자예요. 한자로. 즉 소리를 모방하면 의성어. 자, 이런 어떻다고요? 자, 소리를 흉내낼 때 자, 소리를 모방하면 의성어. 즉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죠.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자, 태자는 여러분 형태 태자예요. 또는 한자로 모양 태자예요. 그러면 형태와 모양을 모방하면 의태어가 되는 겁니다. 모양을 모방한다. 자, 즉 상태나 태도, 동작 등을 흉내내어 시각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음매는 여러분 의성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의성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의태어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의태어. 사나, 우뚝, 소선, 사나, 철, 흐르듯, 지푸른 사나, 즉 박두진의 청산도라는 시입니다. 자, 이때 철철철은 뭐예요, 여러분? 의태어죠? 예,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태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6년의 주제를 쓰고 이제 6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년은 어밀 여인 송아지를 보고 슬픔을 느끼는 거죠. 자, 송아지를 보고
슬픔을 느낀다. 자, 이제 7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년이 풍기는 향기. 자, 향기는 여러분 냄새가 나죠? 후각이네요. 그 다음에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자, 부르는 소리니까 청각이 되겠네요. 그다음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이것도 청각이네요. 자,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자, 구르는 소리니까 또요. 돌을 구르는 소리 보이죠?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라산의 자연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표현법이 있죠, 여러분. 표현법이 열거시키고 있죠. 나열시켰으니까 열거법. 자, 그 다음에 제주 휘바람새 휘바람 부는 소리죠. 여기서 하자가 처한 상황의 분위기를 돋구고 있죠. 그래서 하자의 처한 상황 분위기. 자, 그 다음에 바다를 구길 때. 그래서 구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파도가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도를 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싸. 여러분 표현법 뭐예요? 싸. 아까 배웠습니다. 예, 음성상징어죠. 즉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소리 나는 거니까 의성어. 즉 생동감이 있네요. 그죠? 자, 생동감이 있다는 건 정적 이미지일까요? 동적 이미지일까요? 네, 동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또 들어가겠습니다. 물풀에 동백 떠나 나무 소리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측렬꿀 기어간 흰 돌박이는 흰돌 박혔다는 이야기예요. 고브랑길 났었다. 자, 문득 마주친 아롱전말이 피하지 않는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도 어때요, 여러분?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이루고 있죠. 즉 말이 인간을 경계해요, 경계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는다 했으니 경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7년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의 주제는 백록담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죠. 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비고사리 더덕선 도라지꽃이 삿갓나물 대풀 석용. 자, 의미적으로 이야기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석용.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쵸? 한라산 서시한 다양한 식물들이죠. 즉 백록담 근처에 서시가는 고산식물을 나열하고 있죠, 여러분. 자, 표현법 뭡니까? 네, 열거법이 되겠습니다. 별과 같은, 여러분 공부했었죠? 아까 표현법 직유법이 되겠습니다. 자, 고산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매한다. 여러분, 새기며 취하며 자매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동물들이 한라산의 다양한 식물을 먹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자가 먹을 치자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록담 조찰한, 이때 조찰이라는 뜻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물을 그리어, 즉 마신다는 이야기죠. 즉 조찰한 물을 그리어, 즉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러 산맥 위에서 지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이때 행렬은 누구의 행렬일까요, 여러분? 네, 마소, 말과 소의 행렬이 되겠습니다. 소나기 논난 막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자, 의미적으로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즉 백록담을 향해 가는 즐거움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살이 붙는다라는 의미적 해석을 하면 즐거움이죠, 여러분. 즐거움이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 하나 있을 겁니다. 논낫은 노끈처럼 굵다라는 이야기죠. 즉 빗발이 굵고 고기에 뻗치면 내래
쏘아지는 모양을 우리가 논낫이라고 불러요. 노끈처럼 굵은. 자, 이제 8년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의 주제는 자연의 생명력에 취해 백록담을 향해 가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백록담을 향해 가는 즐거움. 자, 이제 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재도 기자는 백록담 푸른물에 하늘이 돈다. 자, 여기서 백록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맑고 깨끗한 백록담 하늘에 비친 모습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묘사. 자, 푸른 물이 하늘이 돈다. 푸른 물이 하늘이 돈다는 말은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우리 민족의 어떤 정기가 좀 드러나 있잖아요. 백록담 통해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미지가 하나 있죠. 어떤 이미지? 네, 색채 이미지죠. 푸른 물.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색채 이미지. 자,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속아갔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렇게 속아갔다 이렇게 했으니까 좀 어때요, 여러분? 고단하다고 했으니까 의미적으로 해서 백록담 등종에 난 피로감이 좀 드러나 있죠? 피로감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쫓겨원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이 흐리운다. 즉 작은 구름에도 흐릴 정도 백록담이 맑고 깨끗하다는 이야기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한. 자, 하나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자, 그 다음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라. 여러분 요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색깔렸어요. 자, 기도조차 잊었더라.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잃었더라. 이 말의 의미적 해석을 하면 자연과 함일된 하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모라의 경지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라의 경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사고관이 동양적일까요? 서양적 사고관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동양적 사고관이 되겠습니다. 자, 구연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록담을 보며 자, 뭘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모라의 경지를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